주말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야인시대 일부 바로 출발할 텐데 안내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유튜브로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전화로 참여하는 방법. 자,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거는 유튜브 창에서 토마토 증권통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라이브라는 탭을 누르시면 이쪽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거기다가 뭐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고 궁금한 점 간략하게 적어서 올려주시면 우리 PD님들이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단을 해드릴 거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전화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25-8200, 02-325-820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우리 PD님들이 역시 마찬가지 받으실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말씀해 주시면 저희하고 전화 연결을 해줘요. 그러면 전화 통화를 하면서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든 좋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야인시대 1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시가 워낙 안 좋았는데.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정시가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예. 우리 시장에 대해서 한번 해주세요. 작년은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있었죠. 정치적으로 되게 불안정하고. 자,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나스닥이 한 30% 정도 올랐어요, 작년에. 그리고 하다못해 저 중국 증시도 12%는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가 8%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이 무려 21%나 하락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작년에 소외받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법원도 막 이렇게 침탈하고 막 그래서 굉장히 조금 어지러운 듯 하지만요. 끝나는 게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그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조금 오늘 저녁에 트럼프의 취임식이 있죠. 근데 행정명령을 100가지나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취임식 하는 도중에 행정명령에 트럼프가 사인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옵니다. 이런 불확실성들, 이런 부분들은 좀 있지만, 오늘 보면요, 상당히 좀, 괜찮은 시그널로 보여지는 게,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아까 장중에는 우리나라 현물시장 끝날 때는 한 9원 정도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6원 80전 정도가 떨어졌으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요. 원화가 강세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불안감들, 이런 걸로 인해서 올랐던 환율, 이런 것들이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증시 중에 올해는 현재까지는 가장 선두권에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키 맞추기 부분들이 진행될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저녁은 미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얼마나 세게 나오느냐, 오늘 저녁에 취임식하면서 얘기를 하겠죠. 얼마나 세게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단기간에 우리 시장은 좀 좌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좀 세게 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게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변동성은 생기겠죠. 하지만 본 게임은 지금 주 초반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주 후반이 본 게임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다음 주 설 연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시장의 메이저들은 그 부분들을 그대로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자, 이 연휴가 다음 주에 6일이나 이렇게 지속되는데요. 그 연휴 전에 종가
이런 것들은 저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연휴 이전에 좀 베팅을 하게 되면 시장은 괜찮은 모습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 모습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고요. 또 반대로 이들이 주식을 좀 판다거나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부분 역시 마찬가지 연휴 이후로 계속 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번 주 후반 목요일 특히 금요일이죠. 그때 시장이 향후에 설 지나고 한동안의 시장을 좌우하는 그런 흐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주 초 중반에는 변동성이 있더라도 그 부분 좀 감수하시고 주 후반에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부분을 보면 나중에 저 주식을 좀 팔고 설을 지낼 것이냐 아니면 주식을 그대로 들고 가면서 설을 보낼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섹터들 이런 쪽들도요. AI하고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AI하고 관련이 있어야 아마 저 지금 다보스 포럼도 오늘부터 좀 개막돼서 진행이 되는데요. 거기서도 AI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로봇, 바이오, 이런 쪽들도 얘기가 많이 나올 거고요. 또 한 가지 조금 특색 있는 거는 원전 쪽 얘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자, 그래서 올해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도 좋아하는 거고 일론 머스크하고도 좀 관련이 있죠. 그렇다면 올해도 이런 쪽에서 주도주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부분 참고하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종목 바로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올려주신 종목이 텔레칩스를 올려주셨네요. 자, 매수가 2만 원, 비중 10%, 원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자, 이거 원금 좀 도와달라면 저보고 주가를 올려서 해달라는 얘기신가요? 그건 아니실 거고요, 설마. 자, 일단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에 특화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대단한 회사는 대단한 회사입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작았던 시절에 그 NXP에서 현대자동차로 차량용 반도체를 납품을 했었어요. 근데 그 천하의 NXP 물량을 뺏어온 게 이 텔레칩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시가총액은 보면 지금 한 2,400억 정도 되는데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요게 흑자 기조는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보시면 재작년보다 작년이 이익 규모는 조금 줄어들어요. 매출액도 조금 줄어들고. 자, 하지만 작년에는 2024년엔 한 44억 정도 예상되고 있네요. 근데 올해 이거보다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전기차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전기차에서 구현할 수 있는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자, 전장화가 돼가면 돼갈수록 차량용 반도체는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시청자님이 2만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요. 딱 거기가 저항선입니다. 딱 거기가 저항선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241 이평선이 위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죠. 자, 이런 거는 한 번에 잘 돌파가 안 됩니다. 돌파됐다가도 좀 밀리고 이 주가가 끌어내려요. 아래로 향하고 있는 이평선은. 자, 그래서 이게 일단 일시적으로 돌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수한 가격 근처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럼 거기서는 일단 한번 끊어줬다가 밑에서 다시 잡으면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왜 거기가 저항선이냐 하면 보시면 240선도 있었고요. 작년 6월 달에 좀 저점 찍은 자리 있죠. 자, 이때 2만 원 저점을 찍고 반등 나왔다가 무너지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쪽이 뭐 한참 2만 원대 정도에서 한참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했고 급소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반등을 기다려 보세요. 추가 반등을 기다려 보시고 2만 원 근처 정도가 된다라면 거기는 저항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뭐 본전 근처 정도 되게 되면 일단 빠져나왔다가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HD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4만 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목표가를 이제 물어보신 거죠. 한번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 지금 수익이 얼마 정도 나 있냐면 오늘 현대중공업이 종가가 30만 8,500원이고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4만 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대략 뭐 28%, 29%, 30% 정도 그 정도 좀 수익이 나 있네, 그죠? 지금 시장에서 그 정도의 수익을 낸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자, 현대중공업은 이게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은 맨 위에 지금 5일 입행사, 10일 입행사 놓여 있고 그 다음이 20일, 그 다음에 60일, 그죠? 120일이잖아요.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죠? 굉장히 많은 이격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주가가 바로 가기가 힘듭니다. 바로 치고 달아나기 힘들어져요.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걸 좀 좁혀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현대중공업은 어디까지 조정은 예상해 볼 수 있냐면요. 적어도 20일 입행선이 놓여있는 가격대, 지금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대략 29만 3천 원 정도, 여기입니다. 요 정도. 이 정도는 조정 받고 들어오겠죠. 여기까지. 이가 29만 3천 원이에요. 이 정도까지의 조정은 예상하세요. 지금이 30만 8천 원이기 때문에 8,500원이니까 이 정도의 조정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에서는요, 그냥 받아치면 돼요. 요 밑으로 빠질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조정을 좀 감수하세요. 감수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마디가 나올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마디가 나올 거예요. 나오면 이 종목은요, 얼마 정도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면 되냐면, 이게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거의 없죠. 그죠? 보세요. 거래량 보세요. 요 거래량이 지금 거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거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HD현대중공업은 여러분들, 이게 한국조선해양에서 물적 분할해가지고 신규 상장된 기업이니까 이게 2021년도에 9월 달에 이게 다시 재상장이 된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물량이요. 최대 주주 지분이 80%가 넘어가요. 한국조선해양이 최대 주주인데 지금 최대 주주의 지분이 80%가 넘어간다니까. 물량이 없다니까, 이건요. 그래서 29만 3천 원까지 내려오면 지금 비중을 10% 가지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더 매수하시면 돼요. 얼마 정도? 한 10% 정도 더 추가 매수하세요. 29만 3천 원요. 올라가면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올라가면은요, 주가가 바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추가 매수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조정받고, 그러니까 내려오면 이게서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딱 추가 매수, 이게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이겠어요? 올라가면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이거는 내려오면 이게서 매수해서 29만 3천 원 정도에 매수해서 이거는 최종적으로 한 얼마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면 되냐면 이게 일봉 차트고 이게 지금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이죠. 굉장히 무섭죠. 그죠? 지금 3년 연속 지금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1년, 2년, 3년. 이거는요, 최종적으로 한 35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입니다. 최대적으로 하면 35만 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이고, 조정 받으면 추가 매수. 그 다음 올라가 버리면 그냥 그대로 가서 팔고 나오는 전략이니까 한번 최대한 가져가가지고,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큐렉소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2,000원이시네요. 비중은 다행히 비중은 그렇게 아주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10%뭐 추매를 고려하고 있으신 것 같으세요. 자, 로봇 쪽이 돌다가 이 지금 의료용 로봇 쪽으로도 지금 매기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고영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쳤죠. 자, 요 고영은 뇌수술 로봇. 그다음에 지금 오늘 상한가 친 건 고영인데 미래컴퍼니도 요거는 복강경 수술 로봇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밑에서 보게 되면 13,000원대에서 지금 23,000원대까지 올랐으니까 상당히 좀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큐렉소 역시 마찬가지 신저가 기록했다가 지금 바닥에서는 상당히 좀 치고 올라온 모습이에요. 이 큐렉소가 이렇게 바보짓을 하는 거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쪽에 진출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미국 쪽 진출을 한다 그랬는데 이 FDA에 제출하는 서류가 상당히 까다로워진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연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주가 자체가 이렇게 정말 많이 하락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쫓아가는 거는 추가 매수 아니다라고 봅니다. 지금 쫓아가는 건 단기간에 또 올라온 게 있잖아요. 이 큐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6,000원대 초반에서 지금 10,000원 이상으로 단기간에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쫓아가지 마세요.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최악은 지났다라고 봅니다. 최악은 지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가능하지만 지금 단기간에 올라온 거 이건 좀 부담이 됩니다. 자, 이따 보면요. 이 62평선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돌아서 나오고 22평선이 강하게 돌아서 나오고 62평선이 또 아래에서 이렇게 돌아 나오는 모습이 나와요. 자, 위에는 아까 좀 첫 종목 말씀드릴 때 이 242평선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지금 딱 갈아먹고 있습니다. 조금 저항을 받을 만한 그런 자리예요. 단기간에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쫓아가지 마시고요. 조정을 조금 기다려 보세요. 조정을 조금 기다렸다가 이 올라오고 있는 빨간 22평선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HTS에 차트를 켜잖아요. 그러면 켜서를 이 이평선 근처에다 이렇게 갖다 대보면 그 가격이 나와요. 지금 22평선이 있는 자리는 7,433원인데요. 자, 지금 조금씩 이렇게 하루하루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 조정을 이렇게 받다 보면 22평선하고 만나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가 추가 매수를 할 자리입니다. 일단 추가 매수 고려하고 계시고요. 자, 쫓아가지 마시고 조정받는 자리에서 22평선 근처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바이오 한 종목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SK 바이오팜 있죠? 매수 가격이 106,000원에 6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 이거는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60% 비중 가져갈 종목은 아니에요. 이거는 비중이 많아도 20% 정도까지만 가지고 계세요. 지금 제가 이게 SK 바이오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요. 요게 나오죠. 여러분 기업 계율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기업 계율을 들어가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게 보시면요. 세노바 메이트라고 있죠. 그죠? 메이트. 요 세노바 메이트가 이게 전체 매출의 91%예요. 91%가 어디에서 좀 매출이 나오냐면요. 세노바 메이트라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미국에서 여러분들 내전증. 내전증 이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내전증에서는 SK 바이오팜이 최고로 앞서 나가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전증 신약 요 세노바 메이트가 91% 정도의 지금 매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이 기업은 새로운 또 신약 하나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주가가 좀 탄력을 받을 겁니다. 물론 최근에 보니까 수면 질환 쪽하고 수면 질환 쪽하고 그다음은
뭐 SK그룹이 지금 차세대 좀 성장 동력으로 좀 키우는 게 항암 쪽이니까 충분한 그런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 곳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제가 종업원수를 한번 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264명 정도의 지금 종업원수를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SK그룹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기업이니까 주가는 뭐 일정 부분 상승세는 한번 충분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중을 60% 정도 가져갈 종목은 아니에요. 이게가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고 월봉이고 주가가 이거는 그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종목입니다. 그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요. 이게 일봉이잖아요.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볼까요? 이게 올라간 이유가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잠깐요. 주가가 이게서 이렇게 급등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이게 흑자 전환이 돼서 올라간 거예요. 보세요. 이게 흑자 전환돼서 있고 여기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상승폭 큽니다. 이게가 주가가 거의 7만 5천 원대 주가가 12만 5천 원까지 갔으니까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조정권에 와 있으니까 기술적인 반등 아마 시도가 될 거예요. 되면 앞전 고점까지 한 번 더 한번 기다려 보세요. 여기까지는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고 있다가 이게 오면은요. 지금 물량이 60% 물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 중에서 20%만 가져가세요. 나머지 40%는 매도를 하시고요. 이거는 20%만 가져가신 다음에 이거는 왜냐하면 실적을 제가 보니까 이게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져 보세요. 이게 계속적으로 적자였거든요. 이 기업이 1,300억 적자, 370억, 1,300억 적자에다가 375억 적자였다가 지난해 3분기까지가 557억의 흑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요 12만 원 정도 오면은 물량 60% 중에서 20% 남겨놓고 나머지는 40%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고요. 20%는 한번 최대한까지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다음은 HMM을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 21,650원이고 비중 20%네요. 자, 뭐 오늘 많이 빠졌는데 추가 매수 없이 매수 단가 올 수 있을까요? 요렇게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자, 해운사들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어떤 거냐 하면 조금 이 큰 틀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좀 높은 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트럼프겠죠. 트럼프하고 조금 관련을 시켜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지금 트럼프가 보편 관세를 물린다 그러죠. 그리고 중국에는 60%를 물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지금 월별로 조금 올리는 방안도 지금 고려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트럼프는 관세를 뭐 천천히 올리든 급하게 올리든 많이 올리든 좀 덜 올리든 간에 관세는 올리는 거는 아마 거의 확실한 사실일 겁니다. 관세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값이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물동량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이게 큰 틀에서 어떤 업종을 보는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HMM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실적은 꽤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올해는 3조 2천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작년이죠. 2024년도에는 3조 2천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날 걸로 그렇게 예상되는데요. 올해 2025년도에 과연 이만큼 날 수 있을까?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MM의 주가도 뭐 어떤 특별한 호재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수가를 워낙 좀 높게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보면 21,000원대면 최소한 지금 1년은 더 되신 것 같아요. 1년 이때도 작년 7월 달도 고가가 28,000원이니까
매수가는 21,650원이니까 이 전에 샀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소한 재작년 12월 달이나 뭐 그때쯤이다라는 얘기인데 좀 너무 이렇게 길게 좀 방치를 해 두셨습니다. 자, 그리고 재작년에 실적이 형편없었어요. 근데 작년에 어땠습니까? 작년에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도 주가 자체는 위쪽으로 못 가고 그냥 박스권으로 이렇게 헤매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안 좋아진다라면 이걸 쉽게 뚫을 수 있을까요? 어렵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근데 또 10% 정도 비중이다라면 좀 푹 빠졌을 때 뭐 이때 박스권 하단부까지 좀 주가가 내려오면 뭐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20% 비중을 이미 실어놨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습니다. 자, 지금 뭐 오늘 좀 강하게 장대로 음선을 좀 뽑는 모습인데 요거 기관 외국인들 동반해서 매도했어요. 외국인들이 오늘 한 140만 주 정도를 팔았네요.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한 66만 주 정도를 팔았어요. 자, 뭐 거래량 380만 주 정도인데 기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다라는 거는 개인들 손으로 많이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한데요. 이게 한 다음부터는 시청자님 이거 매수가 본전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이렇게 좀 우를 범하게 됩니다. 자, 요 부분도 꼼꼼하게만 좀 따져봤으면 제가 방금 드린 얘기 이런 얘기들 이 재무제표 요거만 좀 봤어도 그리고 주가 흐름 요거만 봤어도 아 2만 원 정도는 저항선이 되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본전에 너무 연연하시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뭐 이쪽에서 자 주봉입니다. 계속 2만 원 근처에서는 저항선이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가격은 쉽게 뚫기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 지금 뭐 추가로 지금 어느 정도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 뭐 재반 이평선 20선, 60선 다 위쪽으로 좀 살아있기 때문에요. 추가로 하락했을 때 그때 쫓아가면서 정리하는 거 그것도 좀 곤란하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좀 하십시오. 보유를 좀 하셨다가 이게 주봉 보면 계속 박스권 주가예요. 계속 박스권 주가니까 박스권 상단은 2만 원 근처 정도입니다. 자, 일단 보유를 좀 하셨다가 2만 원 근처 정도, 그러니까 19,000원 후반 정도 이쯤까지 반등이 나오면요. 그 본전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본전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2만 원 근처, 그러니까 19,000원대 후반 정도, 중후반 정도 그쯤에서는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19,000원대 후반 정도에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그 실리콘2 한번 봐드릴게요. 보니까 실리콘트를 32,000원에 매수하신 거죠, 그죠? 32,0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이분께서는 이걸 이제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도 유통 플랫폼을 가지고 이 종목에 아마 제가 실리콘트가 지난해 안 볼까요? 지난해 이맘때가 여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지난 이맘때가 어디냐? 여기잖아요. 그죠? 요 가격대가, 여기가 9,040원이었네요. 여러분들. 지난해 1월, 그러니까 1월 19일이니까요. 1월 19일 날. 9,040원짜리 종목이잖아요. 이게 고점. 최고점을 얼마 찍었냐면 54,200원 찍었네. 그죠?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네요. 그리고 오늘 이제 종가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32,400원이죠. 이분께서 지금 보니까 매수한 가격대가 32,000원. 여기서 매수를 하셨잖아요. 최근에 매수하셨네. 그죠? 최근에. 근데 이거는요, 이렇게 하세요. 지금 이 종목의 지금 시가 종액이 1조 9천억인데 이거 비싼 거 아닙니다. 이게 왜 비싼 게 아니냐면은요. 지난해 제가 추정으로 보면 추정 영업이익이 한 1조 한 5천억 정도 나온 것 같아요. 1조 5천억 정도.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1조 5천억 정도의 1조 5천억이 아니고 1,500억 정도? 1,500억 정도의 지금 영업이익이 제가 나온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PR로 놓고 보면 높은 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잘하면 내년 정도 한 2026년 정도나 2027년 정도 되면은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도 나올 수 있어요. 2천억 정도. 영업이익도 나올 수 있어요. 지난해 한 1,500억 정도를 제가 추정을 하니까 향후 한 2, 3년 정도 지나면은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시가총액 1조 9천억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그 실적을 한번 볼게요. 지금 얼마만큼의 지금 실적의 증가세가 나왔냐면은 지금 지난해 3분기까지가 1,100억 나왔으니까죠. 1,110억이 나왔으니까 지난해 올해 지난해 1,500원 정도는 1,500원 나왔을 것이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추이를 보세요. 88억, 142억, 478억, 그다음 1,500억, 2천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죠.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요, 실적의 증가세는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대신에 워낙 주가가 한번 고점 치고 나서 주가가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리바운딩이 나오는 거니까 요 정도까지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 얼마 정도까지는 4만 원 정도까지는 여기까지는요. 한번 이게서 본격적으로 무너졌거든. 이게서 왜 무너졌을까요? 피크아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게서 피크아웃이 이게서 나온 거예요. 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게서 나왔어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으니까 이 정도까지의 저는 피크아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의 상승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32,000원에 지금 10% 가지고 계시는데 그까지는 기다려 보세요. 한 4만 원 가까이는 38,000원에서 4만 원 가까이는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이고 요 기다릴 수 있는 건 빼기요. 실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나노신 소재를 올려주셨습니다. 참 이런 상담 받을 때마다 되게 안타까워요. 다른 주식은 마이너스 50%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나노신 소재도 2차 전지 쪽이니까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 2차 전지 쪽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2차 전지 쪽은 트럼프의 입입니다. 트럼프의 입. 자, 이 트럼프가 조금만 완화된 그런 얘기를 해준다라면 그래도 좀 숨 쉴 틈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나노신 소재는 또 기대감도 상당히 좀 큰 그런 종목이었었죠. 자, 이 나노신 소재는 실리콘 음극재하고 관련되는 쪽이죠. 이 2차 전지를 만들 때 음극에는 흑연이 들어가는데요. 그 흑연 대신 실리콘을 쓰는 건데, 자, 흑연을 지금 중국 업체들이 전 세계 점유량의 시장의 한 85%를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실리콘 음극재가 상당히 좀 중국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소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는 도전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실리콘 음극재는 충전, 방전 막 이렇게 시키다 보면 이게 부피가 막 팽창하고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도전제는 그런 걸 완화시켜주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좋아요. 스토리는 좋은데 자, 일단 요거는 그 트럼프의 정책 관련해 갖고 좀 향후에 관찰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부분은 좀 관찰해 보시고요. 자,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순매수 요거 때문에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은 지금 60일 이평선은 상향 돌파한 상태예요. 자, 전고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지금 저항을 조금 받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조금은 더 두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이 위에 122평선이 있는 자리가 전저점하고 이렇게 여기 이 전저점하고 122평선이 같이 물려 있죠. 자, 이쯤이 기술적으로는 좀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조금 보유를 해 보시고
8만 원 근처, 꼭 8만 원이 아니더라도요. 8만 원 근처 정도까지 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매물 부담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8만 원이란 가격대를 강하게 뚫어줘야 돼요. 강하게 그냥 확 뚫어준다라면 좀 더 보유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8만 원 정도 근처는 저항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뭐 보유를 조금 해보시고요. 8만 원 근처까지 가면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자, 이거 저 물려있는 종목 이렇게 많이 물려있다고 그냥 팽개치고 그냥 두면요. 또 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매매를 하시다가 나노신소재가 8만 원 정도까지 가면 다른 종목들도 아마 좀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를 들어서 뭐 나노신소재도 6만 5천 원 매수하셨으니까 요거는 여기서는 꽤 수익이 나죠. 그러면 만약에 나노신소재에서 100만 원을 벌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다른 종목에서 뭐 50%씩 막 이렇게 하락한 종목들이요. 이런 쪽에서 한 50만 원 정도 손해 나는 그 정도만 데리고 나오세요. 자, 50만 원밖에 못 벌었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계좌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방치하다가는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십시오. 자, 일단 나노신소재는 한 8만 원 근처 정도까지 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세맹전기 한번 봐드릴게요. 세맹전기를 이분께서 8,070원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지금 10%를 가지고 오늘 종가가 6,020원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요 세맹전기가 제가 여러분들 이 기업이 어디에 있냐면요. 그게 부산 사상구 쪽에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 가면은 요게 요 세맹전기 아마 그 건물 사상구 가면 요 건물이 딱 보입니다. 지금 학장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상구에 내 친구가 있어가지고 가면서 우리 지나가면서 저 세맹전기 이야기도 우리가 나누었었는데 보통 한국전력공사나 또는 뭐 우리가 철도공사나 또는 지하철공사나 이런 데 들어가는 있잖아요. 우리가 송배전 가설용 건물의 쪽입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그냥 말하면은 그냥 전력기기라고 보셔도 뭐 크게 무방한 거죠. 그죠? 이 종목이. 근데 이 종목은 이 금그루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수익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수익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영업이익이 평균 최근에 한 4년 동안에 평균 영업이익이 14억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평균 영업이익이 14억이에요. 근데 이 기업은 여러분들 내가 현금이 바로바로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강원랜드하고 비슷한 거예요. 강원랜드는 전부 다 현금 박치기잖아요. 강원랜드 가면 뭐 카드로 뭐 오락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현금 박치기잖아요. 이게 또 여러분들 강급공사거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세맹전기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하잖아요.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하고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돈 떼일 염려가 전혀 없고 딱 제때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친구 중에서 선배도 강급공사를 하는 분이 있거든요. 학교나 뭐 교회나 이런 거 강급공사만 하거든. 돈 떼일 염려가 없잖아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서 세맹전기도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요거는 안정적인 그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충분히 나오면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한번 보세요. 이게 보시면은 요 매출 한번 볼까요? 매출이 150억, 140억, 110억, 뭐 지난해 추정으로 한 40억, 영업이익 16억, 16억, 14억, 16억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안정적이잖아요, 이게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이 종목은 하나 좀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은 부채가 전혀 없다는 거죠. 부채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보세요. 그렇죠? 이게 부채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부채가 전혀 없는 거죠. 보세요. 깨끗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면 이 종목에 지금 매출 채권도 많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아까 내가 매출 채권. 그죠? 매출 채권도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이거는 전력기기와 같은 업종이라고 놓고 본다면 주가는요,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분께서 매수가 근처에 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뭐 그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이 정도는 뭐 8,000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까 한번 기다려 보세요. 기다릴 때는 좀 독하게 마음 먹고 기다려 줘야 돼요. 이거는 충분히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여기까지는 8,000원 정도. 그때는 한번 매도해서 앞전 고점이기 때문에 한번 매도하고 더 싸게 잡으시려면 좀 더 싸게 잡으신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5,000원 정도에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에요. 이번에 반등 나오면 팔고 다시 싸게 잡는 전략도 나쁘지 않으니까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음의 AI를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9,300원에 비중은 15%를 매수하셨네요. 자, 이 마음 AI 같은 경우는 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기본은 좀 돼 있는 기업입니다. 자, AI 기업이죠. 뭐 한때 이 삼성하고 현대 쪽에서 임원들이 이 마음 AI를 방문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 이게 아마 재작년쯤 됐던 것 같습니다. 2023년쯤 됐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이유로 또 상당히 급등을 하기도 했고요. 자, AI 쪽이 지금 올해도 굉장히 핫할 것만은 사실이에요. 자, 이 마음 AI 같은 경우도 그 AI 쪽 주식인데, 이 마음 AI는 지금 방산 쪽으로 좀 이렇게 많이 좀 가려고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면 며칠 전에도 저 육군 쪽 스마트 부대 시범 체계를 구축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고, 오늘은 LIG 넥슨하고 기뢰전 AI를 개발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죠. 기뢰라는 거는 요거는 바다의 지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를 배를 훼손시킬 목적으로 군함을 바다에 깔아놓는 지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 향후에 지금 뭔가 일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얘가 뚜렷한 실적을 숫자로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상장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아주 강한 그런 실적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 상장된 게 2021년도에 상장이 됐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2021년도에 매출이 70억 정도였습니다. 22년도에 80억 좀 나고, 그다음 23년도에 102억으로 조금씩 늘어나나 싶더니 작년 2024년 매출은 지금 3분기까지 나왔지만요. 4분기까지 예상치들 나오는 거, 그런 걸 보면 한 88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오히려 줄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자, 성장을 하는 주식들,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매출은 늘어줘야 돼요. 매출은 늘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마음 AI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매출이 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AI 같은 종목은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 정도, 이 정도로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매출이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된다라면 마음 놓고 들고 갈 수 있을 때는 그런 때입니다. 아직까지는 매출 부분이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보유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이 22평선이 상당히 강하게 위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요. 자, 22평선에서 오늘도 지지를 좀 받았습니다. 자, 그 부분은 좀 좋아요. 22평선에서 지지받는 부분은 좋은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쭉쭉 이렇게 늘어줬다라면 손절질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기술적으로 안 좋은 모습이 나온다라면,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요. 안 좋은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가 지금 얼마 전에 보시게 되면 22,600원을 찍었죠.
자, 근데 그렇다가 지금 뭐 2만 원 근처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참 묘합니다. 보시게 되면 기술적 분석을 무시 못하는 게 이런 이유예요. 자, 여기서 계속 저항을 받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그 자리가 작년 6월 달에 한참 옆으로 기었던 자리하고 맞닿아 있고, 그 전에는 4월 달에 저점 찍었던 자리, 이 자리하고 맞닿아 있는 자리입니다. 그 가격대가 2만 원 정도예요. 자, 그러니까 2만 원 정도 근처에서는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하세요. 자, 지금 이거 전고점을 만약에 뚫게 되면 한 24,000원까지도 볼 수는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22평선이 무너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는 해보시고요. 위쪽으로 올라간다라면 24,000원 근처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반대로 아래쪽으로 밀릴 경우에는 여기 이 가격을 꼭 지켜줘야 됩니다. 지금 240선이 있는 자리가 17,680원. 그러니까 뭐 한 17,6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스크 관리는 17,600원을 이탈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갖고 위쪽으로 뭐 24,000원, 아래쪽은 242평선 이탈하게 되면 그 범위에서 보시다가 저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게 지금 AI 쪽이 좀 막 이렇게 붐이 일어갖고 움직이면 굉장히 가볍게 움직일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현재는 기술적으로 아직까지는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하셔서 트레이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BH라는 종목 하나 봐드릴게요. BH가 17,800원에 8%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우리가 FPCB 사업도 하고, 그 다음 이 기업이 그 전장 사업부도 있습니다. 우리가 차량용 뭐 휴대폰, 뭐 무선 충전기라든지 이런 쪽이니까 사업이 이제 두 가지 사업으로 영위가 될 수 있는 기업인데, 17,800원에 지금 8%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주가는 하방 경직이 나온 종목이에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지금 17,800원에 8% 가지고 계시니까 요 주가 있잖아요. 요 저점이 15,000원 정도, 요 정도 내려오면요. 보세요. 요 정도. 이게가 지금 거의 15,000원대잖아요.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종가가 얼마냐면은 15,590원이니까 한 500원 정도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지금 8%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다가 7%만 더 추가하세요. 7%. 딱 7%를 딱 가지고 더 추가하시면요. 비중이 몇 프로 됩니까? 비중이 15%가 되잖아요. 합계가, 그죠? 15%까지 가시면 돼요. 가지고 이거는 얼마까지도 저는 가능해 보이냐면, 이거는 가지고 있잖아요. 좀 시간 투자하신다면,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OLED 쪽이라든지, 뭐, 카메라 모듈 쪽이라든지, 이런 가정용 쪽에서는 충분히 앞으로 성장성이 나올 수 있는 섹터고, 지금 주가는 워낙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이 나왔어요. 이거는 손실 보지 않고 얼마든지 매도가 가능한 종목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15,000원 내려오면 추가하세요. 추가하셔가지고 최소한 얼마까지? 19,000원 정도까지는 가져가셔도 됩니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이게 보시면은 제가 이게 주봉이잖아요. 보세요. 주봉 차트 보시면 지금 주가가요. 안정이 주가는 저점 부근에 와 있어요. 이 주가 안 빠집니다. 주가가 이게 안정이 저점이에요. 주가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보세요. 이런 상태, 이렇게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죠? 이건 주가는 이게 다 저점 다 내려왔어요. 이게가 15,000원 내려오면 더 추가하세요. 해가 15% 매수해서 최소한 18,000원, 19,000원, 20,000원까지 한번 보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LG 디스플레이를 올려주셨습니다. 자, 매수가가 16,500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도 좀 많으세요. 비중은 30% 매수하셨고, 뭐 그럴 수 있죠. 일이 있어서 2023년도 이후에 주식을 못 봤다, 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참 LG 디스플레이가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났네요. 일단은 이 LG 디스플레이가 얼마 전에 4세대 OLED 패널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올해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뭐 실적 부분들, 실적이 가장 중요하겠죠. 실적 부분들이 좀 좋아진다라면 주가는 좀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을 거고, 작년보다 더 안 좋아진다라면 주가는 오르기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근데 다행인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4세대 OLED 패널 요런 부분들도 올해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고, 2024년도 실적을 보시게 되면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뭐냐면 재작년이 최악이었어요. 자, 재작년에 매출액이 21조 3천억 정도 됐었습니다. 2023년도에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2조 5천억이 적자했어요. 근데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보다는 매출액이 한 20% 정도는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5천억대 정도, 5천 몇백억 정도, 이 정도로 적자 규모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자, 뭐 그리고 어쩌면 4분기에는 흑자 전환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실적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기다려보는 게 맞아요. 기술적으로도 보시면 여기 12월 달에 저점을 찍고 뭐 제대로 올라오진 못하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국면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중이 만약에 좀 많지가 않다라면 또 뭐 저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비중은 추가 매수 들어가기는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4분기에 좀 흑자 전환을 하는지, 아마 제 생각에는 흑자 전환은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4분기에. 그렇다면 내년에는 조금 이렇게 좀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좀 더 기다리셨다가 뭐 지금 2023년 이후로 주식을 안 보셨다니까 이 LG 디스플레이는 당분간 안 보는 것도 방법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보다 만약에 내년에 온기로 흑자 전환을 한다라면 주가는 지금 수준보다는 좀 위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일단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내년에 실적 확인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4분기에도 흑자 전환을 못하고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또 기술적인 부분들 이렇게 따져보면서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라면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지금 상태에서는 보유하는 게 맞아요. 보유하는 게 맞고, 일단 뭐 한 내년도 중반 정도 그때 보면 지금보다는 매수가에 조금 가까워져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LK 삼양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을 보니까 사람들 매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가 그 사진이나 이제 동영상에 촬영할 때 사용되는 이 교환 렌즈를 그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렌즈 쪽을 이제 설계도 하고 이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 삼양은요,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이번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은 한번 팔아주세요.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내가 몇 가지만 한번 설명드릴게요. 주식을 하실 때, 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요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말하는 요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요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에, 이 기업이 얼마인가 볼까요? 자, 여러분들, 지난해 3분기까지가 1억이 있어요. 이게 1억밖에 없어요. 1억. 이게 1억이에요, 1억.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현금성 자산이 1억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기업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1억밖에 안 된다. 이거 재무제표상에서 보세요. 현금성 자산이 나와 있잖아. 1억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은 유동금융 자산이 없잖아요. 제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걸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런 종목군들이 현금이 없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다음은 부채 볼까요? 부채가, 그전에는 부채가 전혀 없었잖아요. 왜 부채가 하나도 없다가 왜 갑자기 부채가 튀어나왔을까요? 30억 정도가? 그전에는 부채가 제로 됐는데 왜 지난해 3분기에 30억이 튀어나왔냐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지금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영업이익이 보니까 지금 지난해 3분기까지가 4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주가가 이거는 끼가 있기 때문에 보세요. 중간에 있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거기가 이게 상한가예요. 거기가 상한가라고 보시면 돼요. 상한가 보시면 돼요. 그럼 주가가 지금 거래량이 요 간격을 보세요. 그죠? 이 간격을 보시라고. 요 간격을 보세요. 일정 기간 동안 간격이 나오는 구간에서 크게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주가가 전혀 거래량 없이 내려왔잖아요.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위쪽으로 한번 강하게 한번 뻗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탕 치면은요, 주가 얼마 정도 한 20% 이상이 한번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이 정도는요. 그러면 지금 2,595원이잖아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968원에 40%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 종목은 손실 보지 않고 매도가 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다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10일 정도 이내에는요,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앞에 이거 지금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다 나왔잖아요. 이렇게 한번 크게 나올 수 있으면 그때 매도를 잘 하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주가가 얼마입니까? 2,500 얼마입니까? 95원이죠. 5원 곱하기 1.20 정도. 그러면은 3,114원 정도 나오겠네요. 20% 잡으면 3,100원 정도까지는 주가 한번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으니까 3,000원에서 3,100원 정도 오면요, 한번 싹 정리하세요. 한번 정리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968원이니까요. 비중도 많잖아요. 40%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실 보지 않고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이 종목가 3,000원 넘어가면 매도할 준비를 하시면 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다음은 HD 현대인프라코 올려주셨습니다. 자, 매수가는 7,32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자, 이 뭐 굴삭기 만드는 회사들 어떤 기대감이 좀 있을까요? 기대감이라 그러면 지금 뭐 중국이 올해 경기 부양을 좀 나설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갖고 실제로 수혜를 받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또 조금 주가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동인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뭐 그게 주가를 아주 크게 급등을 시키거나 그럴 만한 힘은 없다라고 봅니다. 자, 이 현대인프라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실적 부분이 보시게 되면 연간 기준으로 볼 때 뭐 재작년보다 작년이 많이 줄었어요. 올해는 예상치는 뭐 작년에 한 2,300억 정도 좀 넘는 그 정도 수준을 보는데 24년도 실적은요. 25년도 실적은 뭐 한 2,900억 정도 일단 예상치는 나오는데 이걸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100% 믿을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실제로 이게 실적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언제 팔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 보면 그렇게 아주 긴 관점, 그런 관점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차트에 선을 두 개를 좀 그려놨습니다. 자, 여기 박스권 정도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박스권 상단은 여기에 직선을 두 개 그려 놓은 건데요. 박스권 상단은 한 7,700원 근처 정도, 그리고 박스권 하단은 한 6,800원 조금 아래 구간, 그 정도 구간입니다. 단기간으로 보시게 되면 이 자리가 전고점을 찍은 자리 있죠. 그리고 이쪽에서도 한참 횡보했던 자리입니다. 저점을 찍었던 자리기도 하고요. 작년 6월 달에. 자, 그래서 이쪽에서는 매물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내가 취임하면 그 다음날 바로 끝낼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아마 우크라이나 종전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박스권 상단 7,700원 이상 정도면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7,700원 근처에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코리아 스케트 한번 봐드릴게요. 이분께서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네. 코리아 스케트 오늘 종가가 9,770원인데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8,700원이니까 손실이 엄청나네요. 비중이 좀 적어서 좀 다행인데, 코리아 스케트 주가가 움직이려면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 자체가 이 PCB 가지고, 그죠? 물론 또 반도체 패키징도 하지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상태에서 이게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이거는요. 볼까요? 지금 적자를 지난해 그 다음에 아마 적자가 폭이 컸을 텐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아까 제가 그 손익계산서 이야기 많이 해줬잖아요. 이게 2023년도부터 적가가 딱 적자로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2년 연속 적자예요. 2년 연속. 요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올해 시장의 컨센서스 한번 볼까요? 제 컨센서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증권사에서 컨센서스를 작성한 거니까 올해 지금 예상이 흑자 전환을 예상하네. 그죠? 올해 한 195억 정도의 흑자 전환을 예상하. 이게 증권사에서 나오는 이 컨센서스가 이게 언제 작성해 놓은 거냐면요. 이거 지난해 작성해 놓은 거. 지난해 거의가 6월 달 정도에 작성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개월 전에 작성해 놓은 거라니까.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올해 195억 정도의 흑자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폭 흑자는 나올 수는 있어요. 이 종목 가지고 큰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지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세요. 그러나 주가는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보시면은 이평선 자체가 있잖아요. 한 곳으로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그죠? 120일, 60일, 20원, 20일 이렇게 한 곳으로 직결이 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18,700원은 아니더라도 요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12,000원대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하면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 정도 나오면 다시 한번 더 문의하세요. 매도하지 말고 다시 한번 문의하면은 제가 다시 또 이야기 한번 해 드릴 테니까 12,000원 정도 오면요. 다시 토마토 TV 야인시대 리턴 재산 문의하시면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야인시대 히든 카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죠? 오늘은 딱 실수하는 판을 하죠, 그죠? 자, 우리 야인시대 히든카드에서 추천해드린
우리 이재필 전문가. 저는요,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토마토 TV에서 가장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전문가는 저는 이재필 전문가라고 봐요. 너무나 사람들이 못 알아주는 것 같아. 좀 그래서 이재필 전문가께서 9월 9일 날 추천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02% 지금 수익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1월 6일 날 추천드렸던 링크 제니시스 35% 정도 지금 수익이 나 있는데요. 요 두 종목 리뷰를 한번 해주시고 오늘 야인시대 히든카드도 제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저평가돼 있으면 저는 장기 투자해야 되는 전문가인가요? 아니죠.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예, 자,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목표가를 좀 크게 늘렸어요. 이건 일부러. 그래서 3차 목표가에서 더블이 넘었습니다. 벌써. 자, 추천드린 거는 추천드린 가격은 13만 1,800원이었네요.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한번 야인시대에서 추천을 해드려서 그 전에는 138% 수익을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자, 추천드린 가격보다 더블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원금 회수만 하시고 그 남은 물량은 쭉 들고 가시고 그 원금 회수한 거는 주가가 좀 조정을 충분히 받으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거 지금 그때 만약에 더블 이상 나서 원금 회수했다라면 또 지금 다시 샀다라면 1억이 3억 됐네요. 거기서 2억 됐다가 지금 또 1억 플러스니까.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 우리 실전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원금 회수했어요. 오늘 원금 회수는 했으니까 이게 여기서 끝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더블 이상 이렇게 갔으니까 원금 정도는 회수를 하고 더 그냥 쭉 치고 올라가면요. 그 남아있는 거, 그 물량은 완전히 다 번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좀 조정을 받으면 다시 사면 되는 거죠.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기가 끝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원금 매수하시고 마음 편하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휴머노이드 로봇 이거 장난 아닐 겁니다. 장난 아닐 거고 제가 작년 12월 달에 명인들의 복귀에서 해드렸던 얘기가 기억나는데 올해 2025년에는 좋은 일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많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하나 나온 겁니다. 이제 하나 나온 거예요. 삼성에서 추가로 그 지분 확대하는 거 그거 하나 나온 얘기입니다. 되게 많이 여러 개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마음 편하게 일단 원금 회수를 하시고 더블 이상 나신 분들은 원금 회수하시고 나머지는 쭉 들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자, 4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려야 되는데 4차 목표가는요. 한 28만 5천 원 정도면 자,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4차 목표가 28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다음은 링크 제니시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2차 목표가에서 35% 수익이 났네요. 이거 말씀드리기를 그 부분 말씀드렸었죠.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 그러죠. 사람의 뇌를 컴퓨터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만으로 로봇팔이나 이런 걸 움직여서 장애인분들 물을 마시는 거 그런 것도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 그거하고 관련 있고 말씀드릴 때 당시 시가총액이 700억이 채 안 됐었어요. 700억이 채 안 됐는데 이제는 조금 올라와서 시가총액이 한 920억 정도 수준인데 아직까지도 부채 비율 7%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흑자는 조금씩 나고 있는 기업이니까 자,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탄력 있는 그런 모습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차 목표가는 9,0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자, 오늘 히든카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든카드는 머스크 관련주로 정해봤습니다. 주제는
요즘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자, 오늘 밤에 트럼프 취임식이 열리게 되죠. 자, 트럼프 시대의 핵심 인사는 역시 일론 머스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머스크는 지금 전기차보다도 자율주행 쪽을 더 신경 쓰고 있고요. 또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쪽이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올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주가 자체가 다들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변동성 요인을 좀 고려한 그런 투자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히든카드 6장 좀 보여주시고요. 자, 뒤집어 주세요. 자, 지금 첫 번째는 저 하이비전 시스템, 두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많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넘어가고, 그다음 세 번째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이 시간을 통해서 추천해드리고 리뷰까지 좀 한번 해드리는 종목입니다. 다음 목표가 드린 거 있으니까 그 부분 보시고요. 피론티어는 이 하이비전 시스템의 자회사기도 합니다. 자율주행 쪽 움직일 때 굉장히 좀 탄력 있게 움직이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론티어 같은 종목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적당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칩셋 미디어는 IP를 갖고 있는 기업, NPU IP를 작년에 개발해서 갖고 있죠. 자, 그리고 LIG 넥스원. LIG 넥스원은 일론 머스크가 드론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드론 사업부하고 그다음에 사족보행 로봇 고스트 로보틱스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저 중에 오늘 히든카드는 하이비전 시스템이고요. 자, 이 하이비전 시스템은 카메라 모듈에 특화된 자동화 검사 장비를 하는 업체예요. 자, 근데 뭐 이런 부분들만 있으면 조금 곤란하겠죠. 작년 10월 달, 정확히 10월 16일입니다. 정확히 10월 16일 날 테슬라에서 하이비전 시스템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늦게 알려져서 10월 말에 양선 쫙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지금 잠잠한 상태인데요. 테슬라에서 왜 왔겠습니까? 협업 관련되는 부분들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왔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재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일단 주가 자체가 굉장히 싼 종목이에요. 자, 하이비전 시스템의 시가총액이 지금 한 2,578억 정도 됩니다. 근데 보시면 흑자 나는 부분들을 보시면요, 굉장히 지금 흑자가 많이 나고 있어요. 자, 뭐 작년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뭐 한 410억 정도 날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는 더 많이 났었습니다. 588억 정도 났는데 작년은 24년은 조금 감액 구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자, 실적 나오는 거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약 이물 자동화 검사 장비, 요거 파마 리서치에다가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검사 장비를 고객을 다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막 횡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62평선에 딱 걸렸죠. 조정 잘 받았습니다. 자, 요런 거는 좀 어떤 모멘텀하고 실적들 다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 19,100원, 2차 목표가 21,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5,2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금산 전문가님도 또 두 종목이나 있습니다. 자, 뭐 조선 쪽들, 피팅 쪽들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태광이 목표가 달성했는데 2차 목표가에서 33.77%, 성강밴드가 또 4차 목표가 달성했네요. 54.03% 목표가 달성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리뷰 좀 해주시고요. 히든카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빠르게 해드릴게요. 워낙 제가 두 종목을 많이 해드려가지고 보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차트가요, 여러분들 태강이라는 종목의 차트입니다. 태강을 가지고 계시는 분 이렇게 하세요. 3차 목표가, 내가 그냥 금액만 가르쳐요. 3차 목표가는요 24,000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최종적으로 있잖아요. 최종적으로는 26,000원 이상입니다. 좀 메모해 두세요.
3차 목표가는 24,000원 보시면 되고 최종적으로는요 26,000원 넘어가면 싹 정리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고 이 태강이고요. 그 다음에 성강밴드 한번 보겠습니다. 성강밴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5차 매도 목표가를 얼마를 드리냐면요 34,000원을 제가 드릴 것이고요. 이거는 5차 목표가입니다. 그 다음 6차 목표가는 얼마를 드리면 되냐면요 37,000원 넘어가면은 전량 다 매도하는 전략 메모해 두세요.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성강밴드 5차 목표가 34,000원이고요. 최종적으로는 37,000원 넘어가면 전량 다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금산의 야인시대 히든카드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키워드 어떤 거냐면요 피팅 밸브 주도주. 또다시 내가 또 피팅하고 밸브를 제가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트럼프의 그 최대 수혜주가 저는 무엇이라고 보냐면요 저는 조선주라고 보고 조선에 따라다니는 조선 기자재가 저는 트럼프의 저는 최대 수혜주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LNG 지금 프로젝트가 지금 체계되고 있습니다. 저게 피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밸브하고요. 그리고 저런 기업들은 뚜렷한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고 단기보다도 중기 관점에서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자, 그러면 히든카드 6개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강밴드고 두 번째 태강이고 세 번째 하이로코리아 네 번째가 세아제강 주주고요. 그 다음은 네 번째가 KSP고요. 그 다음은 마지막 한선 엔지니어링인데 저 6개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이록 코리아가 되겠습니다. 제가요 피팅주 중에서 세 종목 중에서 지금 주가가 제일 못 간 게 저게 하이록 코리아 주가가 제일 못 갔어요. 저 세 종목 중에서 가장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하이록 코리아예요. 근데 원래는 보세요. 지금 성강밴드의 시가 종액이 8,336억이고요. 태강의 시가 종액 5,604억이에요. 지금 하이록 코리아 시가 종액이 3,485억이거든요. 원래 저 세 개 종목의 시가 종액이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여러분들 태강, 성강밴드, 하이록 코리아 요 세 개 종목이 거의가 시가 종액이 거의 비슷비슷했는데 지금은 차이가 많이 벌어졌잖아요. 성강밴드는 8천억짜리고 태강은 5천억짜리고 하이록 코리아는 3천억짜리예요. 그 다음 좀 다른 점이 태강하고 성강밴드는 용접용 피팅인데 이게 나와 있는 하이록 코리아는 개장적 피팅의 개장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안정적인 그런 재무구조. 저는 깨끗한 기업을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원래 성격 자체가 저는 지지부랑 저 싫어합니다. 깨끗해. 저는 깨끗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깨끗한 사람을. 마음도 깨끗하고, 몸도 깨끗하고, 정치인적으로 깨끗한 사람들 있잖아요. 안정적인 저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차익금이 전혀 없는 기업이고, 여러분들, 시가 총액이 3,400억 되는 기업의 지금 현금성 자산이 1,900억이라 하면요. 너무나 싼 가격에 놓여 있어요. 따라서, 이 종목에 제가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를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수가는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그 다음은 1차 목표가를 32,400원이고 2차 목표가 35,400원. 제가 한번 보고 한번 설명드릴까요? 이게가, 제가 이게 보면은 이게 지금 하이록 코리아인데, 저는 이 종목이 하이록 코리아입니다. 주가 전혀 못 움직였습니다. 보세요. 주가 대단히 싼 가격에 놓여 있어요. 따라서 이 종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차 목표가 32,400원. 그 다음 2차 목표가 35,400원이고요. 손절 라인은요, 22,000원이 손절 라인이고요. 비중은요, 15%가 제일 좋습니다. 20%는 많고, 10%는 적으니까 15% 정도. 그리고 보유 기간은요, 3월 말까지, 1분기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는 이제 설날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설날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구정으로 보면 새해잖아요.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돈을 좀 많이 한번 뿌려보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하십시오. 예. 자, 시청자님들, 우리 설날은, 구정을 우리 설날로 하죠. 자, 새해 인사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